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뜨거운 스트라이커들이 많죠.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3명, 포르팅의 요케레스, 라이프치히의 세슈코, 프랑크푸르트의 에키티케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선수들의 프로필, 또 플레이 스타일, 그 다음에 골 결정력 같은 스탯 같은 것들도 비교를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링크나는 팀들이 각각 한 팀씩 있잖아요. 요케레스는 맨유, 세슈코는 아스날, 에키티케는 첼시인데요. 또 그 각각의 팀과 또 그 이적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이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왼쪽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케레스 27, 나머지 2명은 22살입니다. 요케레스는 1998년생이고요. 세슈코 2003년생, 에키티케 2002년생인데 생일 때문에 만 나이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요케레스는 지금 전성기의 나이라고 볼 수 있고,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 완성된 선수를 원하는 팀은 요케레스가 맞고, 세슈코, 에키티케 같은 선수들은 미래가 유망한 자원을 미리 데려가서 더 오랫동안 이용하기 위한 그런 팀들이 데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선수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케레스는 52골 12어시, 그리고 제가 아래에 가로치고 어떤 숫자 2개를 적어놨는데요. 그건 90분당 득점과 어시스트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요케레스는 90분당 1.1골, 그러니까 한 경기당 한 골이 넘는 페이스로 득점을 했고요. 0.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세슈코는 21골과 6개의 도움, 이걸 90분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90분당 0.6골, 90분당 0.2어시입니다. 에키티케는 22골과 12개의 도움, 이걸 90분당으로 환산하면 0.5골과 0.3개의 어시스트입니다. 확실히 이 스탯으로 봤을 때는 요케레스가 현 시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케레스가 98년생이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적료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스탯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나이 때문에 둘에 비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케레스가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리그가 포르투갈 리그라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4대 리그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저렇게 많은 득점을 한 선수를 절대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그가 어떻든 간에 저 정도 득점을 했다, 그러니까 뭐 40골, 30골이 아니라 50골 이상을 득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득점 감각이 확실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중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팀의 상황에 맞게 잘 영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성적을 보느냐 아니면 미래를 보느냐, 이 차이겠죠. 그 다음은 골 결정력 파트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수가 더 골을 잘 넣는 선수고 그렇지 않은 선수는 더 못 넣는다, 이건 아닌데요. 그래도 데이터상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엿보기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가져온 데이터가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가 나올수록 좋겠죠.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득점을 얼마나 뽑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요케레스가 8.2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는 8골 정도를 더 많이 넣어준 거고요. 세슈코는 기대 득점보다 한 3골 정도 더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에키티케는 기대 득점보다는 6골이나 못 넣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 결정력에서는 요케레스가 확실히 압도적인 지난 시즌이었다. 그리고 에키티케는 생각보다 데이터에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씩 플레이 스타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케레스의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제가 느꼈던 요케레스는 일단 힘이 좋아요. 뭐 힘이라는 건 몸싸움일 수도 있고요. 긴 거리 전진 후에 힘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슈팅 파워가 유지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케레스는 코어통 좋고 또 자신의 신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쭉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상대 수비수가 요케레스에게 갖다 박아도 요케레스가 잘 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강력한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적절한 골 결정력, 그리고 나쁘지 않은 도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케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슈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슈팅 때리면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슈팅을 하고 이 정확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요케레스가 스트라이커지만 지금처럼 왼쪽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의 돌파나 슈팅 장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케레스를 영입하는 팀은 이 왼쪽에서의 연계나
마무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겟터 스타일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도르트문트 시절의 홀란드 내지는 지금의 루카쿠 같은 느낌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박스 안에 기다리면서 몸싸움하고 포스트 플레이해서 헤더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큰 신체를 가지고 좋은 힘과 빠른 속도로 역습에서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슈코입니다. 세슈코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일단 나머지 두 선수에 비해서 중거리 슈팅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느낌만으로 느낀 게 아니라 세 선수의 수치를 비교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선수보다는 연계 장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료를 많이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리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주고 뛰고 뭐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어서 주변 동료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잡지 않고 바로 마무리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헤더나 발리슛 이런 것도 그 선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잡아놓고 하려다가 슈팅 타이밍 느려져서 결국에는 막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세슈코는 바로바로 때리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버튼을 눌러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팀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 자원이죠. 그리고 속도도 빨라서 역습에서도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고 시속이 한 36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음바페가 38 정도니까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공을 달고 달리는 속도, 공이 없을 때 속도 모두 좋아서 카운터 장면에서 역습 속도를 늘려주거나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 다음은 에키티케입니다. 에키티케의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셋 중에 따지자면 힘이 가장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가 박았을 때 밸런스 흔들리는 일도 좀 있고 휘청휘청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민첩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키가 190이긴 한데 뭐 전형적인 9번 느낌의 스트라이커 이런 느낌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나머지 두 선수 중에서는 이 몸의 동작이 가장 빠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민첩성이 살아있다. 그리고 드리블 시 왼발을 상당히 많이 섞으며 드리블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팬텀 드리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드리블을 하고 이게 좋게 말하면 발기술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끔씩은 공을 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함은 필요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키티케가 오프더볼 움직임이랑 박스 침투 움직임 이런 건 좋더라고요. 공간이 있을 때 그쪽으로 쭉쭉 빠르게 띄워주는 움직임, 또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이 좋아서 우리 팀의 땅볼 패스를 받아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잘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슈팅 페이크와 가감속을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차는 척하면서 접고 차는 척하면서 안으로 몰고 들어가고 그리고 가감속은 또 속도를 냈다 줄였다 하면서 상대를 제쳐내고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런 특성이 딱 원톱이 필요한 팀보다는 투톱에 약간 어울리는 듯한 그런 자원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케레스는 맨유랑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액은 약 6천만 파운드, 우리 돈 1,100억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모림 볼에 당연하게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 선수입니다. 일단 스포르팅 시절에 아모림이 이 요케레스라는 선수를 아주 잘 썼고요. 또 지금 아모림이 하고 있는 축구에 이 원톱 공격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앞쪽으로 공 떨궈주면 한번 버텨서 내주고 또 자기는 다시 들어가서 마무리 혹은 맨유가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카운터할 때 이 요케레스라는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맨유라는 팀의 특성을 파악해 봤을 때는 지금 맨유가 미래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장의 반등이 꼭 필요하잖아요. 맨유가 계속해서 리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그 순위로 빨리 챔스권에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급선무가 있기 때문에 요케레스 직전감으로 영입해서 활약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세슈코입니다. 세슈코가 아스날이랑 많이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1티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스날이 완전히 노선을 세슈코로 정한 것 같고요. 세슈코의 이적료는 7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08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가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수를 매각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세슈코 본인도 챔피언스 리그에 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스날의 제안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고요. 또 요케레스가 아스날로 간다면 5억 중반의 주급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거기서 고민이 많았겠죠.
요케레스한테 비싼 이적료 주고 주구까지 줬는데 실패하면 사실 비용 회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슈코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선수 데려왔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팔아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남겨먹을 수 있고, 또 어리기 때문에 일단 하베르츠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하베르츠와 번갈아 사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지금 당장 완성된 포워드보다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 세슈코가 잘할 것 같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베르츠와 얼만큼의 출전 시간을 분배받을지, 또 세슈코가 아스날식 지공에 얼마나 적응할지에 따라서 그 활약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에키티케입니다. 에키티케는 첼시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첼시는 에키티케를 한 6,700만 파운드, 우리 돈 1234억 정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키티케의 지금 현재 소속팀인 프랑크푸르트는 8,400만 파운드, 우리 돈 1,547억 정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에키티케는 사실 이번 시즌 막 잘하기 시작한 자원이에요. 물론 첼시가 에키티케의 미래를 본다면 시도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입되는 그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제시한 8,400만 파운드를 에키티케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요케레스, 세슈코에 비해서 너무 보여준 게 없고요. 또 이번 시즌은 시즌 전반기까지는 마르무시라는 공격수와 같이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또 냉정하게 혼자 공격할 때 혹은 원톱에서 활용될 때는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첼시가 만약에 공격수를 한 명도 영입 안 했다고 하면은 뭐 도전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델랍을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델랍과 잭슨이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8,400만 파운드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에키티케를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 여기는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적 시장에서 핫한 공격수 3명 정리해봤는데요. 이대로 이적이 이루어진다면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할 공격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